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용기, 발언,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아세요? 솔직하고 용감한 자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한테 정말 좋아요, 그게. 안녕하세요, 마보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반가운 손님이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연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네. 그리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연 대표님이 7월 달에 정말 따끈따끈한 이 신간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를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이 책을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도 이제 이 책의 사례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도 많이 나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을 잘 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떨 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나? 혹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이런 갈림길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화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말할지 들을지 어떻게 반응할지 참을지 침묵할지 행동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선택이죠.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할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이런 옛날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한 명의 인턴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인턴 여자분을 저와 직책은 같았는데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 인턴 여자분을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를 들어간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했던 컨설턴트 일에서는 그렇게 한 팀이 통째로 다른 회사에 가서 그렇죠. 그 회사에 일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프로젝트 룸 안에 다 남자 컨설턴트들이었고 저랑 그 여자분 딱 2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화장실 갈 때도 가고 뭐 커피 마시러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분도 그 남자분이 자기 바로 위에 어떤 사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랑 같이 정말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마시러만 가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전화가 오고 괴롭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되게 조용한 프로젝트 룸에서 다 같이 막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남자분과 여자분이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책상에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까 일 관련된 얘기로 처음엔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다 들렸거든요, 그게? 근데 들리는데 그렇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남자분이 여자 인턴한테 인턴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친구는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그렇죠. 네, 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다른 회사에 추천을 받아 가거나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중요한 커리어의 과정. 그쵸.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하려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자기 시계를 막 자랑을 하면서 그 남자분이 되게 명품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막 내가 이 시계를 얼마 전에 말이야 뭐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뭐 스위스로 보냈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말이야 왜 여자들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시집갈 때 이런 시계라도 좀 받으려면 좋은데 시집가려면 지금부터 신부 수업하고 자기 좀 가꾸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그때까지 너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분이 이 여자 인턴을 괴롭히는 거에. 그리고 사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좀 이 말은 너무 부적절한 말이잖아요. 회사에서. 제가 앞뒤 재지 않고 그때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나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데 지금 되게 지금도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는데 그분한테 저기요 선생님 저희끼리 선생님이라고 거기서 통칭을 하거든요. 누구누구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남자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되게 깜짝 놀라서 나를 되게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딱 그 순간 되게 타이밍 절묘하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황당하잖아. 잠시만요. 이러고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 전화였기 때문에 밖에 나서 전화를 받고 내가 전화를 받고 들어오는데 나도 막 떨리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흥분되고 화도 나고 그다음에 뒷수습을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거기 다 남자 이제 컨설턴트들이 있었고 네. 근데 다 너무 조용하게 엄청 열심히 일하는 척을 아마 그분의 생각 모든 감각은 다 유정은 대표한테 있었을 텐데. 그렇지. 막 바깥에 뭔가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언제 이 태풍이 오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들 되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자분 책상 앞에 가서 저랑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죠. 그랬어요.
그게 뭐라? 남자분의 또 반응이 너무 웃긴 게 내가 왜요? 왜? 겁나셨구나. 아 모르겠어요.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왜요? 내가 왜 선생님이랑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여기서 얘기할까요?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그랬더니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실 게 없으면 할 수 없자고 제 자리에 와서 앉았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식의 일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났고 그 남자분이 저랑의 얘기를 거부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저희 상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이분은 좀 요주의 인물이니 앞으로 요주의 전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좀 이런 보고는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했다. 특히 인턴한테서도 인턴도 보호해야 하잖아요. 이분의 발언 되게 부적절했다. 그래서 뭐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나서 그 인턴 여자친구가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그 친구에 대해서 사실 그 친구를 보호한다는 마음도 있었고, 정의에 관련된. 네, 그냥 제 생각에는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싸해지고 어색해졌죠. 네, 거기에 있었던 다른 남자분들도 사실 자기들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안 도와주더나 그 남자. 그쵸. 안 도와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남자분이 나가고 나서 나랑 같이 뒷담화는 해요. 저 사람이 너무 했다라고 하지만 되게 침묵 속에 이제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건데 저는 명상을 하기 전에도 약간 이런 기질적인 게 있었어요. 약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까 왜 그 막재현 대표가 나한테 재현아 플라스틱 쓰면 안 되잖아 내가 얘기했다듯이, 약간 얘가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신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성격이었나 봐요. 근데 사실 그때 저도 되게 괴로웠어요. 그쵸. 나도 되게 괴로웠던 게 내가 너무 센가? 그렇죠.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나? 그래서 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나도 상처를 받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라는 것은 그래서 선택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할지, 용기 내서 말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깐 침묵하면서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볼지, 아니면 혹은 침묵하면서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내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또 대화를 할 때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우선은 용기를 내서 내가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반격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저는 때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한 일단 그분은, 그게 여성의 인턴이었지만 그분의 그 고약한 말이 여자 인턴이었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어떤 신념을 건드려질 때에는 그 상대에게 이게 어떻게 들릴지를 고민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생각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이걸 이제 아가리 파이터들의 개소리 잡소리다. 개소리 잡소리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 제목이 그 신경 끄기의 기술인가? 네, 그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개소리는 딴소리로 응대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소리로 응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딴소리하는 거다.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먹을까 오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모두 이렇게 해결되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무게를 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 불편한 말을 해보겠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지금 저도 되게 좋은 시계 샀거든요. 이거 제가 돈 벌고 일해서 샀거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야만 명품 시계를 차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정의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하는 어떤 말들이 때로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필요해요. 제가 알고 있었던 한 교육생, 나 자신한테 정말 중요해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었던 한 교육생이 이제 기업 교육이었었는데, 이분은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누가 봐도 사회적 포지션이 좋았어요. 인물도 괜찮았어요. 모든 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런 사회적 컨디션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는 충분한 조건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너 대단하다 라는 말, 네, 너 대단하다라는 말 되게 불편하고요. 두 번째가 진정성 있다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 그랬어요. 되게 의외네요. 되게 의외죠. 네. 리더십 평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리더십의 평가가 좋다는 세 가지 기준은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가, 예, 그다음에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는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정성만 건드려주면은 막 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지방에 이런 아주 후미진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렇게 막 논밭을 뛰고 또랑에서 놀고 할 때 친구 하나가 도심에서 올라오는 되게 중요한 장난감을, 좋은 장난감을 갖고 이제 6, 7명에서 노는데 밤에 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갖고 놀았겠지. 네. 근데 밤에 이제 집에 갈 때 되니까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 어딨냐 그랬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갖고 놀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무리 중에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 말 그대로 하자면 약간 모자란 여자아이였대요. 그리고 너무 착한 애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네가 마지막에 갖고 있었잖아 하고 걔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집에도 못 오고 계속 밤에 거기서 그거를 찾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제가 그거 찾다가 밤에 오줌 싸고 돌아왔다라고, 제 오줌 싸기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굉장히 왕따 비슷하게 아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그 다음날부터 오줌 싸게 이렇게 하면서, 그분 나이대가 이제 50대였으니까 어릴 때 애들이 그렇게 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고 솔직하지 않았고 내가 그 아이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아표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아상이 나는 솔직하지 못한 아이, 나는 정의롭지 못했던 아이가 너무 강하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의 주변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사람 참 성격이 좋으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는 결함의 스키마가 있었던 거예요. 결함의 스키마. I'm not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 신념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용기, 발언, 내가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아세요? 이런 솔직하고 용감한 자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한테 정말 좋아요, 그게. 제가 유정원 대표가 그때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하나? 조직에서 돌직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엔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바라고 있지만 나도 취약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내면의 갈등인데, 이 돌직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자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자아표상을 위해서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박전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저도 생각났던,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나요. 저도 제 그 페이스북에 패친이신 어떤 그 아버지 남자분이 올린 글이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 우리 반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되게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해.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만약에 도와주거나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 나도 왕따를 당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남자분의 전 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게, 되게 일반적이고 뻔한 말을 아이에게 너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거나 아니야 야 왕따 친구랑 하지 마라 그럼 너도 피해본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선택인데 그건 정말 너의 선택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빠도 옛날에 봤을 때 아빠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른으로서, 좋은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준 것은 내가 그랬을 때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당장의 피해는 보지만 장기적으로 내 신념이나 내 가치관과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용기 있게 나섰을 때 그 어떤 내 마음에 나는 그랬던 사람이야. 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게 몇십 년 후에는 더 큰 힘으로 오더라. 난 그때 왕따 친구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이 몇십 년 후에는 더 큰 힘으로 나한테 오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박지원, 재현이가, 네, 우리 했던 얘기처럼 이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
내가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침묵하는 사람인가? 그게 정말 굉장히 커다란 차이네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그 내수용 감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면 왜 느끼는지도 안다는 말인데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거북스럽구나. 내 감정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구나. 아,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그렇지? 내가 이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 나는 정의로운 거 정말 중요해.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는 이 상황을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그래서 지금 거북하고 불편하구나.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저 사람을 좀 보호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조금 더 화가 나는 마음을 추스리고 저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주세요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맞아요. 네, 다른 장소로 가서 저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이 말들이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조직에 미치는 영향 정말 걱정돼요.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말하시겠어요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하게 물어보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나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긴 했을 것 같아요. 내 성격이. 성격이 내가 좀 센 성격인 거 맞네요. 네, 명상을 좀 해야겠는데. 네. 저는 유정원 대표가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세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인한 성격이고 제가 굉장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저런 성격은 내가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워요, 진짜. 네, 친구로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고마운데 내 마음 안에는 약간 그거에 대한 그 내 마음의 수행이 필요한 분명히 있는데 어렸을 때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오래 남는 경험이고 내 인생에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경험인데 이건 오늘 알 것 같아. 그래요? 시험지. 맞아요. 네. 진짜 역시 눈빛만 보도 안 해요. 네. 그 시험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진짜 저학년이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우리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선생님이 그 반장이나 부반장을 시켜서 채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네, 초등학교에서 뭐 국어시험, 이제 수학시험, 산수시험 같은 거 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반장, 부반장이 남아서 그걸 채점을 하고 갔는데 그날 우리가 채점을 내가 그때 반장이었고 부반장인 친구랑 같이 채점을 막 하고 있는데 분명히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날 거의 100점을 맞은 거예요. 평소에는 몇 점 정도 맞았지? 평소에는 뭐 반 맞았어도 많이 맞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 생각에는 반에서 거의 꼴등을 이제 많이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거의 막 한 개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틀리는 거의 100점을 맞는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꼬마애들인데,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머리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 누구 거 베낀 거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네, 근데 앞뒤에 다른 친구가 누가 앉았나, 공부 잘하는 딴 친구들이 앉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우리가 추리를 했죠. 막 추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걸 말할까 말까. 이거 이상해요라고 말할까 말까. 근데 우리 그때 둘이 되게 그 친구랑 저랑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자. 네, 마치 무슨 우리가 정의의 어떤 판사나 검사가 된 듯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친구네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띵동하고 했더니 이제 어머님이 나오시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뭐 잘 산다 못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막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면 이 친구의 집은 아파트가 아니었고 좀 약간 허름한 그런 주택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 때는 판자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들어갈 때부터 좀 그랬죠.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띵동했는데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 생각해 너무 웃긴 게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고 1, 2학년 아이들이고 근데 거기 어머님이 왜 왔니? 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친구 좀 불러주세요. 너무 당돌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 친구와 부반장 친구와 우리가 오라.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정의의 사도처럼 왜 친구 그 안에 있는데 왜 그러니? 그랬을 때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님한테. 저희가 지금 채점을 하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베낀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저희를 혼내거나 어린아이로 만약에 이렇게 취급을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기억이 강렬하지 않을 텐데 저희를 앞에 두고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그랬다고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저희한테 되게 억울해 하시고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와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시험에서 이 아이가 몇 점을 맞았는지 이 친구가 몇 점을 맞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친구를 의심한 내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걸 시험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되게 부끄러운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은 내가 옳아. 난 맞는 일을 하는 거야. 난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폭력적이구나. 네, 이런 교훈을 되게 얻었거든요. 그래서 박재현 소장님이 나한테 해줬던 칭찬도 되게 고맙지만 또 나한테는 평생 동안 내가 이제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면 내가 옳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이건 되게 동전의 양면처럼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상할 수 있고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른이 되어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배워간다면 저희가 대화에 있어서 비행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두 날개가 수평적이고 길이가 같아야 되고 무게중심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감정이입, 공감에 관련된 축이라면 이쪽의 축은 냉철한 판단, 합리적 선택, 이성에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네, 명상에서는 wisdom, compassion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날개가 비대하게 커도 또 이 날개만 비대하게 커도 비행기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수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원칙을 한번 보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가.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라 필요한가. 이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익과 공감이 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이 말을 할 때 기술을 배우기 위한 맞아요. 우리의 이제 태도죠. 예, 그래서 평화는 사실 유정원 대표님의 그런 발언 행동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화는 공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으로 같이 이루어져요. 세상의 평화가 감정이입과 공감, 서로 사랑하는 컴패션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쟁은 멈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죠? 네, 우리가 무언가를 이 비난을 그만하고 이 폭력적인 행동을 그만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 그것도 있어야죠. 네,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이입해서 건너뛰어서 상상해보면서 저 사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순간은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인식 능력이 있다면 명상을 통해서 혹은 자기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서 내 과거, 루미네이션, 반추해서 그걸 하나하나 인식해보는 훈련을 한다면 과거의 어떤 사건도 지금 현재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네요. 진짜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말을 하는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는 선택을 하거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나에게 오는 것 같네요.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느냐에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있지 않다는 거. 항상 매 순간 알아차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다음에 더 배워서 다르게 한번 해보고 이런 노력의 과정이 대화인 것 같아서 제가 어디에도 대화 전문가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화 훈련가라고 해라 제발. 어디가 자꾸 전문가라고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네, 나도 명상 그게 너무 싫지. 선생님이란 말이 너무 너무 부담스럽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를? 그냥 훈련가? 명상 훈련가? 난 수행자. 수행자.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말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제발 그런 말 좀 저한테는 난 안 써줬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내가 어딘가에 썼던 것 같은데. 어디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일 많이 바로잡아요. 이 말을 좀 빼달라. 앞으로 네. 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냥 안내자, 훈련가 뭐 이 정도면. 안내자도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진짜 우리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함께 공감하고 우리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우리 이것을 함께 해주시는 마보 유저분들 그리고 우리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를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네. 지금 이 많은 얘기들이 사례들이 이 책에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그런 사례들이 저 진짜 저도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생한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책이니까 저는 명상을 하시면서 이 책을 한번 써보면서 훈련해 본다면 좀 더 건강한 관계, 행복한 삶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보에 초대해 주셔서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인문 베스트 1위를 찍고 있는 최고의 핫한 박재영 그럼 작가님은 어때요? 좋아요? 작가는 좋죠. 제 평생 수건이 작가로서. 네, 우리 박재현 네. 작가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럼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네. 끝에는 늘 맛있는 걸로 네. 끝나는. 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네, 행복하세요, 마보 여러분. 감사합니다.